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챕터 3 Manipulator Kinematics 로봇의 기구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로봇을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공부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봇의 오리엔테 어떤 자세, 방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코디네이트과 코디네이트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를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앞에서 배운 이런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실제 로봇 시스템의 해석에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로봇의 키네마틱스, 로봇 기구학입니다. 자, 우리가 뭐 앞서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로봇은 기본적으로 그 링크와 조인트로 이렇게 컨피규레이션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제 그 조인트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링크를 상대 운동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게 이제 관절 조인트인 거죠. 이 관절 조인트에는 우리가 레볼루트 조인트와 프리즈매틱 조인트, 회전 관절과 직동 관절을 우리가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레볼루트 조인트는 우리가 로터리 조인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 링크가 하나 있고 이 또 다른 링크가 있는데, 얘가 얘에 대해 요 놈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회전하니까 상대 회전 운동을 할 수 있게 이 조인트가 만들어 주는 게 이 레볼루트 조인트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 이 링크에 대해서 얘가 이 관절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상대 회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레볼루트 조인트, 로터리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이 프리즈매틱 조인트는 이 상대 운동이 직선 운동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원통형의 이제 실린더가 있고 밖에 이런 그 윙이 있다고 하면 이 윙 타입의 이런 그 링크가 이를 타고 위아래로 얘가 왔다 갔다 하게 직동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링크에 대해서 이런 더 얇고 가느다란 링크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직선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직동 관절 프리즈매틱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레볼루트 조인트는 우리가 R이라는 기호로 표시를 할 거고, 프리즈매틱 조인트는 이 P라는 기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용어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을 합시다. 이 머니플레이터는 뭐였어요? 머니플레이터는 말 그대로 로봇인데, 좀 더 우리가 로봇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니까, 이 머니플레이터는 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링크와 관절을 개수를 적절히 정하고, 얘들을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을 해가지고, 다자유도 운동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로봇 머니플레이터이고, 로봇의 맨 마지막 머니플레이터의 말단부에 특정한 작업을 위해서 어떤 붙는 공구 툴, 이런 것들을 이제 엔드 이펙터, 말단 장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이런 로봇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링크 두 개짜리라고 세 개짜리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여기다가 내가 어떤 뭐 이런 물체를 짚는 그리퍼를 붙여가지고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결국은 로봇은 이 베이스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모든 위치와 방위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이제 기준 좌표계를 베이스에 이렇게 세우고, 결국은 작업이 일어나는 공간이 여기 엔드 이펙터니까 이 엔드 이펙터의 위치와 방위, 즉 이 기준 좌표에서 본, 여기에서 본 이 엔드 이펙터의 위치와 방위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잖아. 그래서 이 정보를 우리가 이 작업자한테 제일 중요한 고려사항인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알려면 통상 우리가 인간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좌표값을 이용해서 설정을 했잖아. 그런데 얘들은 이제 어떻게 지금 하냐면, 우리가 이 위치와 방위는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내요? 이 관절이 붙어 있는 모터를 돌려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은 뭐냐? 실제로는 이 말단 장치의 위치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은,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라고 그랬었지? 여기 위치를 나타내려면 여기 3차 공간선에서 x, y, g가 있을 것이고, 요놈의 로테이션, 요놈, 이 엔드 이펙터의 이 기적, 베이스에 붙어 있는 요 레퍼런스 프레임, 0번 프레임이라고 할 때, 이걸 엔드 이펙터에 붙어 있는 프레임 2라고 하면, 0번 프레임과 2번 프레임 사이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는 게 로테이션 매트릭스였잖아. 그치? 어쨌든 얘네들이 전부 다 우리가 넣었던 이 R도 결국은 어떤 XYG의 방향 코사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직각좌표 값으로 변수 값으로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결국은 로바릭스라는 게 뭐냐? 이 제일 관심 있는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이런 직교좌표 성분으로 다 나타낼 수 있는데 요거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이 각 관절의 회전량, 모터에 의한 회전량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로봇 키네마릭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장 관심 있는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내는 이 직교좌표 변수 X, 이거 얘들 다 묶어서 우리가 벡터 X라고 표시를 했을 때 R이라든가 요거를 요놈하고 실제로 요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각 축에 있는 모터를 돌려서 얘를 구현하는 거니까 모터의 회전량, 즉 관절 변수지. 관절의 어떤 관절 변수. 이걸 데이라라고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로바릭스, 키네마릭스는 X와 데이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키네마릭스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직교좌표 성분 벡터와 이 조인트 베리어블, 관절 변수 셀타 사이의 관계다. 키네마릭은 이걸 공부하는 거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조금 더 키네마릭을 우리가 엄밀하게 좀 정의를 해보면, 키네마릭은 결국 뭐냐면은 어떤 로봇의 모션을 다루는 과목, 전공, 공부의 어떤 사이언스이긴 한데, 얘는 뭐냐면, 이 모션이, 운동이 일어나려면은 운동이 원인이 되는 게 있어야 되고, 원인의 별은 뭐야? 이런 외부의 폴스지, 또는 토크지. 근데 키네마릭에서는 이런 폴스와 토크는 고려하지 않고, 실제 운동의 결과인 포지션, velocity, acceleration, jerk 같은 이런 결과만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게 키네마틱스지. 반면에 그 운동의 원인이 되는 이런 force와 torque까지 함께 고려해서 그 결과인 position, velocity, acceleration까지 같이 보는 게 다이나믹스인 거잖아. 그래서 이 다이나믹스는 우리가 나중에 챕터 6에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 원인에 대한 고려 없는 키네마릭스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네마릭스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키네마릭스를 얘기를 했고, 우리가 로봇의 키네마릭스, 머니플레이러 키네마릭스는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머니플레이러 키네마릭스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야? 이 엔드 이펙터의 위치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든 구현을 해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로봇의 엔드 이펙터를 어떤 자리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 XY G 값을 줘야 될 거고, 이 엔드 이펙터가 어떤 자세로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규정을 하려면 이 R 값을 줘야 되잖아. R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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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3 매트릭스고, 이 한 컬럼, 각각의 컬럼이 어떤 방위를 나타내는 이 벡터들, 요놈이 요 각각 하나가 어떤 이런 그 좌표를 이루는 각각의 축의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코사인이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이 전부 다 이제 직교좌표 성분으로 표시된 거지. 결국은 그래서 이 말단 장치의 위치와 방위를 나타내는 이런 직교좌표하고, 실제로 얘들을 근데 만들어내는 것은 모터의 회전량인 데이라, 즉 다른 말로 하면 관절 변수였지. 그 X와 데이라 사이의 관계가 바로 머니플레이러 키네마릭스라고 정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우리가 학기 초에도 설명을 했지만
키네마릭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바로 포워드 키네마릭과 인버스 키네마릭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포워드 키네마릭은 뭐였어? 여러분 링크가 이렇게 3개짜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끝에 이제 엔드 이펙터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치면, 자,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자, 내가 첫 번째 관절에 모터를 20도 돌리고, 두 번째 관절에 모터를 30도 돌리고, 세 번째 관절을 마이너스 40도 돌리면, 그때 여기 엔드 이펙터의 위치와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될까를 궁금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 데이라를 주면, 원래 로봇과 로봇 키네마릭스란 건 X와 데이라 사이의 관계인데, 자, 각각의 관절 변수 회전량을 내가 줄게. 이걸 줄 테니까 이걸 각각 돌렸을 때 만들어지는 로봇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찾아봐. 이게 바로 포워드 키네마릭인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면 정의를, 주어진 머니플레이터의 관절 변수 값의 조합에 의해서, 관절 변수가 데이라잖아, 만들어지는 머니플러 말단 장치의 위치와 방위를 구하는 것. 이걸 직교좌표 값으로 구하는 것. 즉, 요걸 줄 테니까 이걸 구해봐. 이게 바로 뭐, 포워드 키네마릭이라는 거지. 그럼 반면에, 이번에는 로봇을 내가 제어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 내가 로봇을 가지고 여기에 로봇을 가서 어떤 짐을 내려놓고, 여기서 어떤 특정한 자세로 그 물건을 다시 이렇게 집어왔으면 좋겠어. 결국은 그게 내 목표잖아. 작업 목표. 그러려면, 아, 내가 로봇의 각 관절을 몇 도씩 돌려야 되지? 그러면 요거를 내가 준 거잖아. 목표 위치하고 목표 방위를. 이번에는 요걸 줄 테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로봇의 회전량을 찾아봐. 로봇은 몇 도로 내가 제어해야 돼? 회전할 만큼. 요거를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인버스 키네마릭 역기구학이라는 것이지. 인버스 키네마릭은 그럼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래? 말단 장치의 목표 위치하고 방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관절 변수 데이터의 조합을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인버스 키네마릭이라는 거지. 자, 결국은 포워드와 인버스의 키네마릭의 어떤 릴레이션은 X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 이 방향이냐 저 방향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여기서 이제 복잡한 얘기가 좀 시작이 되는데, 머니플레이터는 우리가 통상 우리가 산업용어는 되게 몇 자위도야? 6자위도지. 그러니까 이게 링크도 많고 관절도 많고 이제 복잡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링크가 현재는 3개인데 뭐 앞으로 몇 개가 더 붙어. 그러면은 그럴 때 이 엔드 이펙터의 위치와 방위와를 여기 이 베이스 코디넷에서 바로 측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겠지. 즉 말단 장치 위치와 방위를 이런 베이스 코디넷에서 대한 상대값으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이런 위치나 방위 값은 이 기준값이 여기 이제 기저좌표계가 될 거 아니야. 요거 기준으로 여기가 얘가 어디 있는지 어떤 자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한꺼번에 링크가 여러 개가 막 붙어 있는데 이 말단 장치의 상대 위치와 방위를 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면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제일 좋은 방법은, 자,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간단하게 했지만, 첫 번째 링크와 두 번째 링크, 이렇게 세 번째 링크가 있다라고 치면, 이 첫 번째 링크와 두 번째 링크 사이에, 예를 들어서 관계는 찾기가 쉽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축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축을 따라서 여기서부터, 요만큼 두 번째 축에, 이 두 번째 링크에, 예를 들어서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축을 따라서 좌표를 그리면, 얘는 요만큼 회전을 했구나. 그러니까 바로 인접한 링크와 링크 사이의 관계는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링크 6개까지 붙어 있다면 요 놈을 여기서부터 바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아, 그러면 로봇을 해석하기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 인접해 있는 링크들 사이의 상대 관계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걸 조합을 해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각각의 링크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면 좋겠어?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개별 링크마다 이렇게 좌표계를 붙이는 거지.
또 좌표계. 베이스 첫 번째 프레임이고 이거 좌표. 그러면 여기서 뭐가 보여? 첫 번째 링크와 두 번째 링크의 사이는 첫 번째 링크에 붙어 있는 이 좌표계와 두 번째 링크에 붙어 있는 이 좌표계 사이의 관계로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링크 사이의 관계는 각각 링크에 붙어 있는 좌표계들 사이의 관계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좌표들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앞에서 뭘로 표시하는 걸로 배웠어? 바로 Homogeneous Transformation Matrix T를 가지고 표현을 했잖아. R과 트랜슬레이션으로 구성이 됐던 01로. 기억나지? 바로, 아하, 이제 대충 윤곽이 보이지. 왜 앞에서 우리가 이 R과 T로 구성이 된 Homogeneous Transformation Matrix를 구성했는지. 바로 이거지. 로봇의 링크가 6개, 100개, 1000개라도 결국은 뭐야? 각각의 링크에다 이런 좌표계를 붙인 다음에 링크가 이렇게 쭉 계속 있다고 쳐봐. 여기에 이제 링크가 이렇게 말단에 엔드 이펙트가 붙어 있다고 치면 요 놈의 위치를 여기서 결국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베이스에서. 또는 방위를. 그러려면 바로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뭐 계측하기나 측정하기, 상대 위치가 굉장히 측정하기 어려울 텐데 각각의 링크마다 이런 좌표를 붙여가지고 그거 사이의 관계를 t로 만들어 놓으면,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0번째 링크라고 치면 어떻게 돼? 0에서 본 100번째 링크의 위치, 이게 내가 지금 위치와 관계가 궁금한 거였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앞에서? 01t, 12t, 23t, 띠띠띠띠, 99, 100t.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링크가 아무리 개수가 많아도 각각 링크 사이의 관계인 요것들만 알아내서 요것들을 쭉 조합해버리면 여기 베이스에서 본 요놈의 어떤 정보를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각 링크에다가 좌표계를 설정하고 좌표계 사이의 관계를 Homogeneous Transformation 이용해서 각 링크 간의 상대 방위와 위치 정보를 확보한 후에 조합을 해서 결국은 말단 장치의 위치와 방위를 우리가 찾아낸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갈 텐데, 여기서 그럼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제 이 복잡한 머니플레이터의 어떤 컨피규레이션 구성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계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게 쉽거든. 그걸 하기 위한 몇 가지 약속을 해야 돼. 일단 그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3차원 공간상에서 우리가 그 엔드 이펙터를 어떤 임의의 포즈가 뭐지? 위치와 방향의 조합이잖아. 임의의 포즈, 어떤 자세나 어떤 위치에도 갖다 놓으려면 기본적으로 6자유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지. 바로 뭐야? 우리가 항상 공간상의 위치는 x, y, z 포지션 3차원이니까 결국은 위치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3개의 자유도가 쓰여. 그래서 통상 우리가 앞에 3축이 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어떠한 오리엔테이션도 결국은 적절한 3번의 로테이션만 시키면은 어떤 오리엔테이션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회전 관절 3개만 있으면 오리엔테이션 다 만들어낼 수 있겠네 해서 마지막에다 회전 관절 3개를 붙여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구현을 해. 결국은 이 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모든 위치와 방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는 6개의 3자유도의 위치를 나타내는 자유도, 3개의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내는 자유도를 갖는 이 로봇을 기반으로 지금부터 이 엔드 이펙트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 6개 베리어블의 6개 관절 조인트 베리어블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는지 나타내는 이제 관계를 이제 만들어 보자고. 자, 이 머니플레이터는 앞서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조인트에 의해서 링크가 이렇게 체인 형식으로 쭉 연결이 된 셋 오브 바디지, 세트지. 자, 링크는 기본적으로 넘버링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자, 로봇이 아까 뭐 이런 로봇이 있으면 일단은 여기 움직이지 않는 기본 베이스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움직이는 링크들이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맨 먼저, 그렇죠?
immobile base, 움직이지 않는 베이스를 링크 0번으로 붙이세요. 그런 다음에 그 뒤로 바로 처음으로 움직이는 놈을 링크 1, 그 다음 2, 3, 4, n까지 이렇게 넘버링을 하시라는 거예요. 링크는 넘버가 0에서부터 시작한다. 자, 조인트는 바로 뭐냐면 이 인접한 두 개의 링크를 연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i번째 조인트가 있다는 얘기는 이 앞에 i-1번째 링크하고 이 뒤에 i번째 링크가 있어야지 이 둘을 연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i번째 조인트는 i-1과 i의 링크를 연결하는 놈이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조인트 1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0번 링크와 1번 링크를 연결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 조인트는 0번이 있을 수가 없겠지. 그 전에 있는 링크를 연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인트는 넘버가 1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전체 자유도까지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야, 넘버가.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 모든 조인트는 결국은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션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싱글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겠지. 당연한 얘기지만 조인트 베리어블은 레볼루트와 프리즈매틱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볼루트는 우리가 잘 알아. 이 조인트 베리어블이 회전량이야. 근데 프리즈매틱 조인트는 여러분 되게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리즈매틱 조인트에는 조인트 베리어블이 뭐냐면 바로 변위. 아까 이제 결국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직동 관절이 있으면 얘가 움직이냐 얘를 우리가 D로 표시를 해서 얘를 우리가 조인트 베리어블로 표시를 하고 회전 같은 경우는 데이라로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데이라 조인트 베리어블은 회전인 경우엔 조인트 베리어블은 회전 관절인 경우에는 데이라가 될 것이고 프리즈매틱 조인트인 경우는 D가 된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했던 넘버링을 일단 여기서 이 그림을 보고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로봇이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야. 얘는 보면은 여기 기본 베이스 움직이지 않는 이모바일 베이스가 여기 있고요. 첫 번째 링크 이제 여기가 자 보면은 이 관절을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는 조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관절을 통해서 얘한테 상대 운동 회전하는 얘가 또 이렇게 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링크에 대해서 또 상대 회전하는 이 축을 기준으로 링크 세 번째가 있고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이 링크에 세 번째 링크에 직동 운동 즉 상대 직동 운동하는 네 번째 조인트가 여기 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 몇 자유도야? 자유도는 하나 회전, 두 개 회전, 세 개 회전, 네 개 직동, 4자유도니까 얘는 조인트가 한 개, 두 개, 세 개. 그 다음 조인트는 축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직동이 여기 축을 기준으로 일어나니까 여기가 바로 네 번째 축이 되는 거겠지. 여기는 앞에 요거는 로테이셔널 조인트, 레볼루 조인트인 것이고 얘는 프리즈매틱 조인트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링크는 넘버를 어떻게 붙이는데? 바로 임모바일 베이스부터 0, 1, 2, 3, 그 다음은 링크 4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 조인트는 넘버링을 어떻게 하면 될까? 조인트는 앞에 놈과 뒤에 놈을 묶어주는 거니까 0과 1을 묶어주는 게 조인트 1이었지. 그 다음은 2, 3. 그 다음에 조인트 4는 어떻게 되겠어? 요 놈과 요 놈을 묶어주는 요 축. 이게 바로 이제 조인트 4가 되는 거겠지. 자, 이제 링크와 조인트의 넘버링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이것도 뭐 아주 단순한 구조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버링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해지고 굉장히 좀 헷갈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아마 반복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명확하게, 여기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보니까 이 로바릭스라는 게 결국은 키네마릭스가 앞에 있는 링크와 두 번째 있는 링크 또는 두 조인트 사이의 관계로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결국은 이 둘 사이의 어떤 그 관계는 상대 위치나 상대 방위는 각각의 링크에다가 프레임, 좌표를 붙여가지고 그 프레임 사이의 관계로 이야기하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 i번째 링크에 붙이는 프레임, 좌표를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프레임 i라고. 자, 그러면 프레임 i-1과 프레임 i를 둘 사이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은 바로 뭐가 있겠어? 우리가 앞 챕터에서 배웠지만 프레임이 하나가 있고 어떤 두 번째 프레임이 이렇게 또 삐딱하게 서 있으면 이 둘 사이에 원점이 이만큼 떨어져 있다. 그럼 이게 R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둘이가 뭐 이렇게 삐뚤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걸 이 R이라고 그러면 얘가 R과 R, 0, 1 이렇게 해서 동차 변환 행렬, homogeneous transformation matrix를 만들었었잖아. 그리고 결국은 얘와 얘 사이가 떨어진 양을 나타내는 게 이게 3x1 벡터였고, 둘 사이 삐뚤어진 각도를 나타내는 게 원래는 이게 9, 3x3 9개의 요소로 나타내졌지만, 지난번에 세 번만 잘 노을피치오나 오일러 앵글 이용해서 세 번만 적절히 회전을 해주면 둘 사이의 비틀어진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 그래서 결국은 두 좌표계 사이의 관계, 떨어진 정도, 비틀어진 정도는 세 개의 상대 포지션 벡터, 요거 R과 세 개의 오일러 앵글, 즉 토탈 6개의 파라미터가 있으면 요 좌표와 요 좌표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어. 그 말은 어떤 링크가 이렇게 붙어 있고 하나 있고 그 바로 위에 이런 링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치면, 자, 각각 링크와 이 두 개의 링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두 링크 사이의 관계가 이 두 링크에 붙어 있는 좌표 사이의 관계가 같으니까 이 두 링크 사이의 관계는 결국은 6개의 파라미터가 있으면은 이 두 링크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얼마나 비틀어져 있는지를 알겠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여기 R이 9개였는데 적절히 잘하니까 9개 대신에 3개만 가지고도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 근데 여기서도 또 그런 게 있어. 뭐냐면 두 좌표계 사이에 또는 두 링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6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드나비 하텐버그라는 이런 이 표기법이 있는데 이 표기법을 적절히 잘 써서 어떤 코디넷을 잘 우리가 설정을 하면 로봇은 4개나 아니면 그 이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기구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 무슨 얘기냐? 바로 6개의 파라미터를 써야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좌표계를 적절히 잘 만들어서 선택을 해서 써주면 6개 필요 없고 4개 또는 그 이하 가지고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드나비 하텐버그 노테이션이라는 거야. 로바릭스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펀더멘탈한 요소가 바로 이제 요거 드나비 하텐버그 노테이션이라고 그러고 줄여서 DH 노테이션이라고, 표기법 노테이션이라고 그래. 지금부터 DH 드나비 하텐버그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기호, 숫자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잘 이해하고 넘어오세요. 자, 앞에서 방금 뭐라 그랬지? 파라미터, 링크 파라미터가 몇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4개가, 최소 4개가 필요하다고 했어. 자, 그러면 그 4개가 무엇인지 일단 설명을 할게. 일단 영어로, 기호로 A, 알파, D, 데이터.
4개가 있어요. 이게 바로 드나비 하텐버그의 링크 파라미터예요. 이름이 링크 파라미터. 이름이 뭐? 링크 파라미터 뭐? A 알파 D 세타. 자, 그러면 A는 뭐냐? 링크 랭크예요. 말 그대로 두 개의 조인트 축, 관절 축 사이의 거리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링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얹어져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축이 하나 있고 여기 축이 하나 있으니까 이 둘 축 사이의 거리, 조인트 축 사이의 거리니까 이게 바로 링크 랭스가 되는 거지. 근데 얘들은 뭐냐면은 both axis의 mutually perpendicular line. 뭐냐면 요 축, 바로 관절축에 여기도 수직이고 요놈한테도 수직인 요 라인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링크 랭스라는 거지. 자, 두 번째는 링크 트위스트 앵글이야. 얘는 바로 뭐냐면 두 개의 조인트 엑시스, 두 관절축이 얼마나 비틀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 지금부터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 잘 봐. 일단은 여러분 요거는 설명을 먼저 하고 저기로 할게요. 네, 요걸 보면서 합시다. 자, 이게 링크 이 회색으로 만들어진 게 I-1번째 링크고, 그 다음번 녹색이 링크 I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I-1과 I번째를 연결한 게 조인트 I잖아? 얘는 I-1, I 플러스 1 조인트가 될 것이고, 자, 아까 AI는 뭐라 그랬어? 이 두 개의 관절축이, 지금 여기 보면 요 관절과 요 관절이 약간 삐뚤어져 있네. 이 두 관절축에 서로 수직인 선을 내려가지고 이 선의 길이, 얘를 따라서 측정한 게, 얘도 보면 링크가 이렇게 삐다가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 링크의 길이, 링크 랭크는 바로 이 축과 축의 수선인 요 라인의 길이가 바로 링크 링크 I-1번째의 길이인 AI-1이라는 거예요. 방금 두 번째로는 뭘 얘기했어? 링크 트위스트 앵글은 요 축과 그 다음 관절축이 얼마나 비틀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지금 요것들은 지금 넘어가세요. 일단은 야, 요 축과 요 축이 얼마나 비틀어졌는지를 알려면 이 축을 그대로 이쪽에다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요 축을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바로 요 축과 요 축 사이에 각도 요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이 서로 간에 얼마나 비틀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얘가 바로 링크 트위스트 앵글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I-1번과 I번째 축이 비틀어진 정도니까 얘는 우리가 알파라고 얘기하고 알파 마이너스 1로 표시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링크 파라미터 두 개는 설명이 됐고요. 다음 번째 두 개는 링크 옵셋이라는 게 있고, 이게 바로 D고, 링크 옵셋 D는 바로 뭐냐면, 자, 읽어보세요. 관절축을 따라서 한 링크에서 다음 링크까지의 거리가 바로 D라고 얘기를 했어.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 자, 일단 여기는 그대로 좀 두고요. 약간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만약에 지금 여기 있으면 관절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관절축을 따라서 두 링크 사이의 거리라 그랬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관절축 기준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이 관절축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길이가 AI가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치고, 이놈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이 링크의 중간되는 부위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AI-2라고 그러고 이게 AI라 그러면, 자,
요 축을 따라서 요 링크와 요 링크 사이에 떨어진 거리, 여기가 바로 링크 옵셋 D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크 옵셋 D는 회전 관절인 경우에 일종의 링크의 두께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개념만 설명한 거야. 조인트 앵글 데이터라는 게 있어. 조인트 앵글 데이터는 관절 축을 따라서 회전한 양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쉽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여기는 뭐 좌표 이건 일단 스킵하세요. 지금은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 AI라는 요 축이 쭉 요 축 있죠. 요거를 쭉 한번 연장을 해봐. 이렇게 쭉 연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 요거는 여러분 일단은 그림을 좀 쉬운 걸로 내가 설명을 할게요. 삐뚤어진 축 같은 설명은 어려우니까 일단은 쉬운 축. 자,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 얘는 뭐라 그랬어? 조인트 엑시스가 여기서 이제 좀 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축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나온 조인트 축이 있을 텐데 그러면 축과 축을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 라인을 관절 링크를 따라서 축을 쭉 만들어 보고 그러면 조인트 앵글 데이라는 뭐냐면 조인트 엑시스를 따라서 여기 지금 자 여기 있는 데다가 내가 축 관절축이 있죠. 그럼 관절축이 이제 종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이 축을 기준으로 요 링크의 요 길이를 나타내는 이 벡터 이게 아까 AI-1 벡터였었지. 이게 AI 벡터고 요 놈과 요 놈 사이에 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 양 요게 바로 조인트 앵글 데이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아주 쉬운 게 우리가 회전 관절인 경우에 말 그대로 그 앞전 관절에 비해서 지금 관절이 얼마나 더 돌아가 있는지 회전하는 양을 나타낸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지. 자, 이제 물리적인 개념을 설명했네. 링크 파라미터 4개 뭐 A, 알파, D, 데이터.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고 보면 A는 뭐야? 요 링크의 길이였고 알파는 말 그대로 로봇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요 링크하고 요 링크가 얼마나 비틀어져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A하고 알파는 로봇이 만들어지는 순간 결정이 돼버려. 얘는 말 그대로 링크 그 자체를 이렇게 나타내는 정보야. 제작이 되면 안 바뀌는 거지. 링크 옵셋 D는 뭐라 그랬어? 링크 옵셋 D는 회전 관절인 경우에는 이 링크의 두께가 되니까 얘도 어찌 보면 회전 관절인 경우에는 그 로봇에 제작이 되는 변화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 D는 뭐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직동 관절인 경우에 링크의 두께가 아니라 직동 관절의 회전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얘기가 달라져. 조인트 앵글 데이라는 뭐냐면은 회전량이잖아. 얘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모터의 회전이나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매 순간에 주위 링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A알파 D 세타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A알파 D 세타를 이용해서 드나비 하텐버크를 우리가 규정하는 좌표 드나비 하텐버크의 룰을 따라가면서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는 4개의 파라미터만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이 드나비 하텐버크 규약의 일단 룰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여기 이제 잘 봐야 돼. 드나비 하텐버크 컨벤션인데, 자, 읽어봐. 링크 번호를 0에서 n까지 붙여라 라고 되어 있지. 그 다음 줄도 일단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여기까지만 읽어봐. 뭐라고 하는 얘기야? 모든 관절을 일단 찾아내고
그 관절의 연장선을 쭉 그어주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무슨 축? G축으로 설정하라는 거야. 앞으로 모든 로봇에 관절이 보이거든. 그건 다 무슨 축이야? G축이야. 그게 회전관절이든 직동관절이든 상관없어. 회전관절은 회전축에다가 직동관절은 운동축, 운동방향축이 바로 직동관절의 축이 되겠지? 그걸 뭐? G축으로 설정을 해. 관절은 아까 뭐라 그랬어? 그 앞에 있는 링크와 이 신이 속해 있는 관절 두 개를 연결하는 거니까 앞번 I-1 링크를 연결해야 되니까 GI라는 관절은 I-1과 I 링크를 연결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링크는 0번부터지만 관절은 1번부터라는 거. 자, 그 다음 여기 또 중요한 거 읽어봐. 한번 읽어봐. 내가 기다릴게. 말이 어렵지? 무슨 말이야? 자, 두 개의 인접한 관절축, 그러니까 관절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링크가 두 개가 있고 관절도 두 개가 있어. GI와 GI 플러스 1이 있는데 공통 법선이 GI와 만나는 점. 뭔 말이야?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잘 들어가. 자, 일단은 링크, 조인트 찾았어. 방금 뭐라 그랬냐면 요 조인트 이게 바로 이제 GI-1이 되고 이게 GI가 되는 거잖아. GI 플러스 1축이 되는 거고 요놈과 요놈의 공통인 수선을 이렇게 내리라는 거 아니야.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인 요선. 그렇지? 그래서 이 축을 따라서 뭐라 그랬어? 공통법선이 GI와 만나는 점을 뭘로 설정을 해? 프레임 I의 1.5I로 설정을 하라. 자, GI와 GI의 공통 수선이 GI와 만나는 점, 여기가 되겠네. 여기를 뭘로 설정을 해? I번째 프레임의 1.5I로 설정을 하라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기와 요거의 수선을 꼭 여기다 내려야 돼요? 수선은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고, 내 맘이잖아. 그지? 그건 여러분 마음이야. 상관없어. 오케이? 근데 다만 여기 지금 노트에는 내가 여러분들이 눈에 쉽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링크 밖에 여기다 만들었어. 근데 원칙적으로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실제 링크의 중심부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이렇게 관통을 하는 게 제일 좋아.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다만 여기는 눈에 잘 보이게 밑에다 한 거야. 그거 명심해.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원점으로 잡았어.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 자, 두 개가 관절축에 대한 공통법선이 만나는 점은 이제 OI로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GI와 GI 플러스 1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점을 원점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 이건 무슨 얘기냐? 애니메이션 해놨다, 이제. 자, 여기 하나 볼게요. 일단 여기서 봅시다. 여기 보면 쉬운 그림 갈게요. 요런 링크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관절이 회전관절이 하나 있고 여기 회전관절이 하나 있지. 그럼 회전관절은 항상 어떻게 돼? 이게 바로 G축, G1축이 되고 이게 G2축이 될 텐데 방금 뭐라 그랬냐면 G1, G2에 서로 공통 법선을 내리거나 여기는 두 개가 이미 교차해 버리니까 공통 법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근데 방금 뭐라 그랬냐면 두 개의 서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하는 요점
여기 이렇게 바로 요 점을 교차한 점이 이 점이 되고 요 점을 여기가 GI 프레임이니까 I1 1번째 프레임의 원점 5, 1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앞으로 쭉 돌아가면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요 놈과 요 놈이 자 공통으로 수직이니까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이 수선이 여기에 만나는 점을 원점 5i로 잡으면 되지만 만약에 이 GI축과 이 다음 축이 예를 들어서 요 GI 플러스 1이 요게 아니고 GI 플러스 1 이렇게 생겨 있다 만약에 이게 GI 플러스 1이다 그럼 여기를 만나는 점을 i의 원점 5i로 잡아라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그 다음 뭐라 그랬어? 이제 좌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좌표계 설정하는 거거든. 관절축에다 G축 붙이고 그 다음에 G축과 G축의 수선인 걸 만들어서 거기에 수선이 G축에 만나는 점 원점으로 하거나 아니면 두 개가 교차하면 그 교점을 원점으로 잡아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표계를 설정했으면은 원점을 설정했으면 만약에 GI와 GI 플러스 1이 서로 교차하면 이 두 축이 만들어낸 평면의 수직한 방향을 X축으로 잡아라. 만약에 수직하지 않으면 두 축의 공통 수선에다가 X축을 설정해라. 이 말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왔다 다시. 아까 어떻게 했어? 요놈과 요놈으로 해서 일단 각 축에다 G 붙인 다음에 G축 붙인 다음에 자 요놈하고 자 이제 지금부터 가볼게. 자 요놈과 요놈이 일단은 두 개 공통의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이게 링크 랭스 AI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요놈이 요놈과 요놈의 공통 수선이 I와 만나는 이 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I 번째 조인트니까 프레임 I의 원점 5I가 되는 거겠지. 여기가 그렇죠? 자 아까 앞에서는 내가 좀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지금 여기가 5i가 아니네요. 지금 여기는 i는 프레임 아까 뭐라 그랬어? i와 i 플러스 1번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gi와 gi 플러스 1. 그러니까 5i는 gi와 gi 플러스 1이니까 요 놈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이제 5i가 되는 거지. 쏘리 이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gi고 방금 설명했던 게 그러면은 두 개가 서로 교차하지 않고 공통 법선이 만들어지면 공통 법선 방향으로 뭘 만들어? XI축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ZI1과 ZI가 공통 수선을 이렇게 갖고 만나는 여기가 5i-1일 것이 원점이고 공통 수선이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xi-1이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공통 법선이 만들어지면 공통 법선을 따라서 x축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자 아까처럼 다시 한번 만약에 이게 지금 가정을 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GI축이고 만약에 GI 플러스 1축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여기가 수선이 교점이 돼버리니까 여기가 이제 5i가 된다 그랬고 그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자, 이게 바로 GI축이고 요놈이 GI축이고 요게 GI 플러스 1축이면 교점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돼? 두 축이 만들어낸 평면 이 지금 화면이 평면인지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을 X로 잡아라 라고 그랬어 방금. 그 말은 이 지면에서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지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X축으로 잡아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튀어나오는 걸 XI로 잡으면 되고 이 경우에는 만약에
gi-1이 여기고 gi가 이게 아니라 만약에 gi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 두 개가 요놈과 요놈이 만들어내는 이 평면에 수직인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x축을 잡아주면 된다. 가정이야, 방금은.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이제 뭘 했냐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각 조인트에 G축들을 붙이고, G축과 G축을 연결한 수선이 만나는 점을 원점으로 잡고, 수선을 따라가는 걸 X축으로 잡아라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좌표계를 만들려면 X, Y, Z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Y는 어떻게 만들어? Y는 우리가 항상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모든 좌표계가 만들어지니까 X 크로스 Y가 G를 만들게 하려면 Y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야겠지. 이거 여기다 세우는 큰일이지. 완전히 안 되는 거지. 좌표계 룰이, 기본 룰이 어긋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yi-1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각 링크에 좌표계를 세우는 방법까지 이제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DH 컨벤션, 드나비 할텐버그 컨벤션에 의해서 좌표계를 이제 설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좌표계를 설정한 정보를 가지고 링크 파라미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잘 봅시다. 자, 링크 파라미터는 앞서 제가 설명은 물리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좀 더 엄밀하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볼게요. 얘는 링크 길이 ai-1은 xi-축을 따라서 측정했는데 gi-1과 gi-축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값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알파 i-1은 xi-축을 따라서 얘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긴 각도고 여긴 길이잖아. 그러니까 길이니까 어떤 축을 따라서 측정한 거고, 각도니까 얘를 축을 중심으로 측정한 각도고, 얘는 따라서 측정한 길이고, 거리고, 여긴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xi- 중심으로 측정한 요놈과 요놈 축 사이의 각도인 것이고, di는 요 축을 따라서 요것과 요것 축 사이의 거리, 얘는 요것 축을 중심으로 측정한 요놈과 요놈 사이의 각도예요. 자,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정말 헷갈리고 이해하고 외우기가 어렵지. 근데 물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 이제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좌표계 만드는 것과 링크 파라미터를 만드는 법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맨 먼저 링크를 넘버를 붙이고 조인트 넘버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조인트와 조인트에 수선을 내린다. 또 수선 내려서 얘를 링크 파라미터 a-1, ai로 이제 결정을 한다. ai는 이렇게 붙였고, 그 다음에 링크 사이에 이 수선과 수선이 만나는 이 관절축에서 만나는 점이 원점이 되고, 당연히 관절축이 gi-축이고, 여기도 원점이 되고 gi-1축이 되고, x축은 수선을 따라서 이렇게, y축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링크 파라미터를 찾으면 되는데, 링크 파라미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제 방금 얘기했던 테이블을 이제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 차례야. 요 놈은 xi-1축을 따라서 gi-1축과 gi-축 사이의 거리가 요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알파 i-1은 바로 gi-1축을 중심으로 요 축과 gi-1축과 요 축이지, 여기다 평행 이동시키는 거고, gi-축 사이의 각도, 요 놈이 바로 알파 i-1이라는 거지. 그럼 알파 i는 어떻게 되겠어? 알파 i는 요 놈과 요 놈 사이에, 좀 이따
세타부터 할게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은 A 알파 D 세타는 아까 뭐라 그랬어? 요 링크와 요 링크 사이 회전량이니까 그때는 당연히 요 노트에서는 방금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D는 xi-xi 사이의 거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보면 세타는 요 놈과 요 놈 사이의 각도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연장선을 쭉 그리고 요 놈을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봐. 그러면 이게 바로 xi-1이고 이게 xi니까 요 놈과 요 놈 사이의 각도, 요게 바로가 세이라 i가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요 링크에 비해서 요 링크가 상대적으로 회전한 양을 나타내는 것이겠지.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돼야 돼? D는 앞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zi축을 따라서 xi-1축하고 xi축 사이의 거리, 요게 바로 di라고 규정을 하기로 했거든, 방금 테이블에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요 테이블 있지, 요 테이블을 따라서 실제로 A 알파 D 세타가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 방금 내가 설명한 게 다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A 알파 D 세타를 이제 다 만들었어요. 자, 이제 충분히 여러분 이 드나비 하텐버그 컨벤션에 의해서 좌표계 세우고 링크 파라미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했으리라고 보고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쭉 링크 파라미터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이 앞 페이지에서는 지금 이쪽만 했으니까 다시 한번 다시 가볼게. 자, 조인트 만들고 수선 내려서 여기 붙이고 수선해서 AI 만들고, 그 다음에 알파는 요 조인트 링크를 여기다 평행 이동해서 둘 사이의 각도가 알파 i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 수평 이동해서 그러면은 요것과 요거 사이의 각도가 알파 i가 되겠지. 그 다음에 D는,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요거를 수선을 꼭 여기서 낼 필요 없고 요놈과 요놈의 수선을 여기다 이렇게 내려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수선을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하나를 내리고, 그 다음 뭐 만약에 여기다 링크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요 링크와 요 링크 사이의 수선도 여기다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 수선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수선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원칙은 이렇게 링크 가운데다 이렇게 붙여주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여기에 붙어 있다고 치면 D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D는 G축을 따라서 바로 요 X축, 요놈과 요놈, 아니면 요놈과 요놈 사이 각도인 여기가 바로 이제 D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놈과 이걸 연결한 각도, 이게 세이라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던 아주 단순한 이 머니플레이트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모든 걸 다시 한번 DH 컨벤션 한번 적용해 보자고. 자, 일단 링크는 이렇게 당연히 될 거고, 조인트는 G1, G2, G3 축이 되고 여기가 이제 G4 축이 되는 건 맞지. 자, 여기서 이제 X축을 한번 붙여보자. 코오디넷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할까? 일단은 여기 가장 기저가 되는 인모바일 베이스에다도 일단 조인트는 됐고, 인모바일 베이스에다가 기저좌표를 여기다 이렇게 세울게. 이렇게 내가.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자, 생각해 봅시다. 요 첫, 요 첫 번째 조인트하고 두 번째 조인트를 공통 수선을 내가 여기다 이렇게 내릴게. 그래서 만나는 점을 여기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조인트 프레임의 원점인 O1이 되는 거죠. O1. 같은 논리로 여기다가 이렇게 조인트 2를 만들 수 있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조인트 3, G3는 여기인데, 원점을 그러면은 O3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O3는 G3하고 G4에 수선을 내려야 되는데, G4가, 얘가 3가 여기 있는데, G4가 이렇게 수직으로 누워있네. 얘들은 서로 교차해버리니까, G3와 G4의 공통 수선을 내릴 수는 없고, 교차해버리는 바로 이 점, 여기가 바로 O3가 돼야 되는 거겠지. 여기 조심해야 돼. 프리즈메릭 조인트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리즈메릭 조인트 이제 O3도 만들어졌고, 자, 이번에는 이제 좌표기를 붙여볼게. 여러분,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아니, 교수님, 여기 이 다음에는 조인트는 O4는 어떻게 만들어요? O4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G5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G5가 있어야 G4와 G5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 그 프레임을 연결을 해서 만들 수가, 둘 사이 수선을 내리거나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앞에 있는 프레임을 그대로 뒤에다 갖다 붙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표계는 여기다 다 갖다 붙여놨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디넷을 만들었으면 좌표계를 만들면, 일단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G축은 당연히 다 이렇게 이 회전축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X축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X축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원래 여기 X0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자, 쉬운 거부터 할게요. X1은 요놈과 요놈의 공통수선 요 방향을 따라서 X1이 될 것이고, 근데 X0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앞에 있는 좌표계하고 이 베이스 프레임의 요놈하고의 수선 방향을 해야 돼. 여기는 앞에는 코디넷이 없잖아요. 가장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X는 첫 번째 링크의 X랑 같이 맞춰주는 경우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같은 논리로 그러면 여기도 X2, X3. 자, 그 다음은 조심해봐. X3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X3는 어떻게 해야 되지? G3와 G4가 교차를 해버리니까, 교차를 해서 만들어진 이 평면, 이면이잖아. 이면의 수직인 방향이니까 요 방향이나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X3로 잡아야 되는 거지.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X3.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좌표계를 찾았으니까 이번에 링크 파라미터를 만들면, 링크 파라미터는 당연히, 자, AI는 X, 자, A1이니까 AI는 XI축을 따라서 GI와 GI 플러스 1 사이의 거리. 같은 논리로 여기가 A2가 되겠죠. 자, A3는 근데 어떻게 될까? AI는 X축을 따라서 G축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A3는 X3축을 따라서 G3와 G, 저기 뭐죠? G2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A2는 어떻게 돼? A2는 X2를 따라서 G2와 G3의 사이니까 A3는 G2와 G3와 G4 사이의 거리를 X3축을 따라서 계산해야 되는데, 두 축은 같이 이렇게 평면에 있어 버리고 이쪽으로는 차이가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겠지. G3와 G4는 같은 평면에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거리 차이가 없으니까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제 A는 다 찾았고, 알파는 어떻게 되겠어? 알파는 요놈하고 요놈이 삐뚤어진 각도를 봐야 하는데, 얘를 여기다 갖다 평행 이동해봐야 같은, 안 삐뚤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알파 0, 1, 2는 전부 수축이 전부 같이 수평으로 서 있던 거니까 각도는 0이 되겠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알파 3야. 알파 3는 어떻게 측정해야 되지? 알파 3는 뭘로 측정을 해요?
G3와 G4 사이에 틀어진 각도를 무슨 축을 따라서 알파3는 G3 축을 중심으로 X3, G3와 G4 사이에 비틀어진 정도를 X축, X3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자, G3는 이거고, 이게 지금 G4축인 거잖아. G4축은 X3 기준으로 몇 도야? X3가 이쪽 왼쪽으로 감아도는 게 포지티브 축이니까, 얘 G3가 G4로 가려면 이쪽으로 90도가 왔으니까 마이너스 90도라고 설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A 알파까지는 이제 다 계산을 했네. 자, 여러분 프리즈매틱 조인트 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운 게 많아. 조심해야 돼. 그 다음 D는 어떻게 하면 될까? D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자, 내가 베이스를 여기다 설정을 했으면은 바로 G축을 따라서 X축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가 D1, D2, D3가 되고, 여기와 여기 T3도 잘 봐. X2가 여기고 X3가 여기니까 여기가 전체가 D3가 돼. 그 다음 D4는 어떻게 돼야 돼? D4는 방금도 설명했듯이 D는 뭘로 측정을 한다 그랬어? G축을 따라서 X축 사이의 거리인데, 여기는 D4는 그러면 D4는 G4축을 따라서 X3와 X4 사이의 거리다 그랬어. 근데 지금 우리는 G4축은 여기네. G4축을 따라서 X3는 여기고 X4 사이의 거리를 찾아야 돼. X4는 지금 없어. X4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다음 관절이 없으니까 여기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여기 끝에다가 앞에 있는 좌표기랑 똑같이 붙여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X4로 붙여주면 결국은 요놈 X3하고 X4 사이의 거리, 여기가 이제 D4가 된다 이 말인 거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D4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A 알파 D까지는 다 했고, 데이라면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데이라는 좀 치울게. 데이라 얘기를 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사실 기저좌표 베이스도 이게 사실 그 앞에 코디네이션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잡을 수도 있지. 여기다 잡을 수도 있고 중간쯤에 잡을 수도 있어. 이게 이 두 개를 여기다 새롭게 잡아주면 D 값은 이렇게 좀 바뀔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D 값은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라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데이라는 아까 어떻게 했어? G축을 따라서 X축 사이의 관계니까. 자, 그럼 봐. 결국은 X 이게 1이잖아. 이게 X1축이고 요 링크를 따라서 가는 게 X2축.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가는 게 X2축이고 이렇게 가는 게 지금 X3축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 쏘리. X가 있는 게 아니고 X3가 지금 여기고. 자, 그러면 G 원축을 기준으로 여기가 G 원축이잖아. G 원축을 기준으로 X1과 쏘리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1을 얘기를 하려면 데이터 1은 바로 여기 이제 이 축을 기준으로 데이터 0와 여기가 그림 내가 잘못 그렸다 그지? 여기가 지금 평면이 여기가 지금 X0고 얘가 X1이네 그지? X2고 맞죠? 여기 지금 수평한 게 X0 여기 X1 여기 X2 X3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데이터 1은 바로 X1, X0하고 X1 사이 각도 이렇게 되는 거고 데이터 2는 이 축을 기준 데이터 G2를 기준으로 X1과 X2 사이 각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데이터 3지 데이터 3 데이터 3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 3니까 이 두 링크 사이에 관계된 각도 차이니까 요만큼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거 아니야. 조심해야 돼. 왜? 데이터 3는 어떻게 정의가 돼 있어? 자, 데이터 3는 아까 뭐라 그랬지? 데이터는 항상 G축을 기준으로 X 사이의 각도이니까
X2는 지금 여기고 X3가 이게 아닌 거잖아 지금. 그게 문제인 거지. X3가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데이터 3는 X2에서의 X3까지 갔고 요것이 바로 데이터 3가 되는 거지. 여기서 실수 여러분들이 많이 합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주로 어디 생기냐? 프리즈메릭 조인트가 있을 때 여러분 이런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드나비 하텐버그 컨벤션에 의해서 좌표계를 세우고 링크 파라미터를 다 세우는 것까지 다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앞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여기다 그림으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헷갈릴 수가 있고요. 자, 문제가 뭐냐면 정말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게 나중에 시험을 보거나 탐 프로젝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좌표계를 세우고 A 알파 D 세타를 하나만 틀려버리면 모든 이후의 계산이 이 드나비 하텐버그 컨벤션에 만들어진 좌표와 링크 파라미터에서 연산이 되게 돼요. 근데 여기서 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뒤로 줄줄줄 다 틀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주 꼼꼼하게 이 세세한 것까지 전부 맞나 틀린지를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조심하시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특히 프리즈메릭 조인트 숨어 있을 때 그거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더 유의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좌표계나 설정하는 게 방법이 유일하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 가지 멀티플 초이스가 가능해요. 더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보면 조인트가 하나, 회전관절, 또 여기 또 회전관절, 여기 회전관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각 회전관절의 G 축 넘버를 주는 거죠. Z1, G2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뭐 그건 별 문제는 없는데 얘가 나는 G2를 이쪽으로 안 잡고 이쪽으로 잡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상관없잖아. 어차피 회전관절 방향만 나타내면 되는 거지. 축을 나타내는 거고. 그지? 여기를 나는 양의 G2축으로 볼 거야. 그러면 문제가 뭐냐. 자, X1축은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Z1과 G2가 이 경우에는 서로 G1과 G2가 교차해버리잖아. 그럼 교차하면서 교차점 여기가 5원, 이 프레임의 원점 5원이 되고 교차해서 만들어진 이 면, 이 평면이 되겠지. 이 평면.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X1이 될 수도 있고 이 방향이 X1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봐봐. 일단 똑같은 G2축이라도 이 똑같은 G2축에 대해서 G1과 G2축이 만나는 평면의 수직이니까 X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붙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X가 이렇게 앞뒤로 바뀌면 Y도 당연히 이렇게 앞뒤로 바뀌어서 코디네이션이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G2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G2를 여기다 붙여버리면은 Y도 자 Y도 이제 일로 들어가서 얘랑 완전히 다 바뀔 것이고 G1과 G2 측이 만들어지는 이 평면의 이제 수직이 여기가 X1이 될 수도 있고 여기도 X1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 머니플레이트 구조에 대해서 4개의 다른 초이스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코디네이션. 그래서 이 코디네이션을 어떻게 잡는지 알아. 그러면 여러분 이 코디네이션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 링크 파라미터도 당연히 바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일단 코디네이트를 제대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링크 파라미터를 후속으로 실수 없이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특별히 어렵다기보다도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특히 프리즈메릭 조인트가 숨어 있는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 또 완벽하게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노테이션에 대해서 이해하고 뽑아낼 수 있도록 복습을 충분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확인하고 복습하고 다음 시간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